네, 안녕하세요. 카레 홍석준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GV70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행사 참여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행사도 시작하자마자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일지랑 온도만 재고 지금 바로 차에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요전번에 광한이 형이랑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가서 외관이랑 내관은 한번 싹 살펴봤잖아요. 또 여기서 광한이 형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광한이 형은 지금 저 두고 롤스로이스 타라고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랑 GV70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풍겨지는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제네시스 어떤 차를 타도 항상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GV70의 세단 버전이 G70이잖아요. 그런데 G70은 지금 이런 디자인 기조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평적인 디자인은 GV80부터 시작해서 G80에서도 보여졌고 지금 이 GV70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G70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타서 느끼는 거는 실내 공간인데, 실내 공간이 1열은 당연히 넓고, 여기 타기 직전에 2열도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지금 GV70을 밖에서 봤을 때는 루프라인이 약간 낮고 뒤쪽에 루프라인을 약간 깎아놔가지고 쿠페형 SUV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2열 머리 공간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차는 제가 2열에 앉아도 무릎 공간 넉넉한 건 당연하고 머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SUV니까 당연히 머리 공간이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루프라인을 깎아놓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차를 살 때 꼭 2열 공간을 앉아서 제 기준에 공간이 넉넉한지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제가 체구가 좀 큰 편이니까 제가 앉을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편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GV70 1열, 2열 공간이 넓은 거는 GV70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대중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소재잖아요. 지금 이 차 역시 안에서 만져지는 소재감이 진짜 엄청나요. 대시보드 상단, 천장은 지금 스웨드예요. 심지어 만져지는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가죽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여기 센터피시 아래쪽에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부분도 다 가죽이고요. 메탈 느낌을 내는 부분은 만져보면 진짜 차가운 느낌을 주는 진짜 금속이에요.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유격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진짜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가 깎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시선을 가장 먼저 확 잡아 끄는 요소가 바로 여기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14.5인치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커요. 이 차 폭이 실내에서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비율적으로 사진으로 보면은 오히려 실내가 좁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도 되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위치가 상당히 앞쪽으로 밀려나 있어서 손을 뻗어서 뭔가 조작을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센터터널 위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어요. GV70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편하게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만으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눈앞에 계기반도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12.3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보통 계기반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그냥 각진 디스플레이를 넣거나 이 안에 모양을 딱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끝에 살짝 베젤이 있는 거 제외하면은 딱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디지털 계기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실 기분 좋아지는 요소잖아요. 잘 만든 계기반은 그런 고급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디지털 계기반은 아무래도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이미지 구성을 입체적으로 하더라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 이렇게 가만히 계기반을 보고 있잖아요. 평면적이었던 이미지가 3D로 확 벌어져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걸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진짜 아쉬울 따름인데, 저 앞에 보이는 제네시스 GV70의 모습도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계기반 바늘도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아날로그 계기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바늘의 반응도
프레임이 약간 끊겨서 보이는 거는 살짝 느껴지는데요. 뭐 그래도 반응이 느리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 정도면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크게 아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시트를 한번 맞춰볼게요. 당연히 전동으로 작동하고요. 시트 포지션은 꽤 높은 편이에요. 뭐 앉았을 때 착자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네요. 시트를 감싸고 있는 가죽도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 차가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은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착자감도 좋아요. 지금 타공이 송송돼 있는 부분은 완전 기본형부터 앞자리 있는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요. 뭐 2열 컴포트까지 선택하면은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도 타공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이드 볼스터가 생각보다 높이 솟아 있어서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도 잘 잡아줄 것처럼 보입니다. 방석을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BMW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움직이는데 연장을 시켰을 때 아래쪽에 폭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안에 뭐 먼지나 뭐 과자가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끼는데, 지금 이렇게 가죽이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은 진짜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제네시스 특유의 스티어링 휠 모양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모양이에요. 동그란 림 안쪽으로 럭비공 하나를 박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트림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지금 이 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고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은 이게 3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로 바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형상의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 이렇게 손을 살포시 아래쪽에다가 올려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여기 기어 노브가 진짜 예쁜데? 솔직히 제네시스 기어 노브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이 동그란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 진짜 예쁜데요? 돌릴 때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누르는 느낌도 좋고 유격도 하나도 없고 좋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어 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Traveling around the world, my feet will tell me where to go. I'm not afraid to step outside and see the world for what it is. No, spending all my time with people that I barely know. You may have thought that I was lost, and all I need is room to grow. 네, 지금 출발했고요. GV70에 들어가 있는 엔진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차에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요, 3.5L 가솔린 터보 엔진, 2.1L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3.5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GV70에 들어가 있는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이 380마력이나 되고요. 최대 토크는 54kgm나 됩니다. 보통 지금까지 현대나 제네시스가 차를 만들어 놓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런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밝혔어요. 그 시간이 무려 5.1초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본격적으로 달리는 차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프리미엄 D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V6 엔진은 상징성이 좀 강해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이 차에 가장 맞는 엔진은 이 아래에 있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300마력이 넘거든요. 엔진 무게 자체도 이것보단 가볍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차체 밸런스도 더 잘 맞을 테고요. 그런데도 GV70에 V6 6기통 엔진을 넣었다는 거는 확실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징성만큼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엔진의 질감도 살려야 되고 출력을 어떻게 쏟아내는지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가속감을 한번 보면은 악셀레이터를 밟는 대로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지금은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한 시속 90km 정도 언저리에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악셀레이터 양이 한 30%? 한 40% 그 정도밖에 밟고 있질 않고요. 여기서 한번 가속 페달을 꾹 밟는다고 치면은 바로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앞으로 훅 튀어나가죠. 지금 GV70이 결코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가볍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훅 밟았을 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정말 가볍게 느껴져요. 출력이 380마력이나 되니까 당연히 출력 걱정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만큼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3.5L 가솔린 엔진은 충분히 고급스럽고요. 지금 이렇게 크루징할 때 전달되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게 기분 좋은 진동만 전달해 줍니다. 4기통이랑 6기통이랑 질감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원을 한 바퀴 돌 때 그걸 4번의 쪽에서 돌리느냐 6번에 나눠서 돌리느냐의 차이니까 이쪽이 훨씬 부드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네시스 GV70에 들어가 있는 6기통 엔진도 부드럽고 충분한 출력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GV70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엔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어가 다이얼 방식이니까 여기서 수동 조작을 하실 수는 없고요. 핸들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 변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변속감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운, 다운, 다운. 변속이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100km인데 3단까지도 잘 내려가고요. 변속 속도도 이 정도면은 꽤 빠른 편입니다. 위로 올릴 때 한 번씩 꿈뻑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로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특히 놀라운 거는 변속할 때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현대가 만든 변속기를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정도면 진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든 변속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으니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한번 활성화 시켜볼까요? 운전대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 키를 이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앞에 HUD에도 컬러로 크게 작동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지금 속도를 시속 100km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차선도 지금 인식된 게 앞에 HUD에도 커다랗게 컬러로 지금 구현을 잘 해줬네요. 손도 살포시 올려놓고만 있어 볼게요. 지금 앞에 도로가 약간 굴곡졌는데요. 거의 조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차선 중앙을 잘 맞춰서 가고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랑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앞차 간격도 정말 불안하지 않게 잘 조정해주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정말 운전자가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줘요. 심지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은 GV70 완전 기본형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100km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소음은 오늘 지금 바깥 기온이 거의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겨울 날씨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노면 소음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살펴보니까 1열에 있는 창문이랑 2열에 있는 창문까지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더라고요. A필러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도 없고요.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소음도 적고요.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적습니다. 적어도 GV70을 타면서 소음 때문에 불만을 가지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차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타이어가 진짜 정말 얇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출발하면서 과속 방지턱도 넘고 요철 구간도 좀 지나면서 왔는데요. 지금 이 GV70 하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노면의 요철을 거의 다 걸러내서 실내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행 모드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네, 지금은 스포츠 모드가 됐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서스펜션이 확 조여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짝 도로 이음매만 지나도 실내로 들이치는 충격의 정도가 확 달라졌거든요. GV70은 제네시스니까 현대라는 대중 브랜드랑 가장 큰 차이점을 둔 게 서스펜션을 전자식 댐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서스펜션이 확 조여졌다가 풀어졌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램프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는 롤링도 확실히 줄었고요. 이렇게 횡가속을 조금 더 줘도 차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네, 지금 다시 컴포트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고요. 주행 모드별로 사이드 볼스터를 조였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것도 있고 서스펜션 감각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 기계식 서스펜션은 아무리 조율을 잘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노면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뭐 스포츠 성향이면 스포츠 성향대로 단단하게 조여야 되고 컴포트 성향을 띈다면 부드럽게 조율을 해서 어느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기계식 서스펜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자식 댐퍼의 사용이죠.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거는 뭐 수리비의 문제나 에어 서스펜션 가격 자체도 많이 비싸고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계식 서스펜션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 와인딩 모드에 들어왔는데요. 주행 모드를 다시 스포츠로 바꾸고 한번 살짝 달려볼까요? 와, 이게 SUV의 몸놀림이라고요? 확실히 3.5L 엔진이 주는 출력은 정말 가공할 정도의 파워를 전달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출력을 분출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전달하지만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잘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강한 출력이지만 그거를 꺼내 쓰는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SUV가 이런 몸놀림을 보여주는 게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따로 노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조차 고급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러질 않아서 혹시라도 SUV인 이 GV70을 타고 와인딩을 달리실 분들도 꽤 재밌게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 있고요. 기점에 세워두고 연결해둔 상태로 잠깐 음악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금 이 차에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또 음향기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정말 화이트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배경에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음색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플랫형 소리죠. 그렇다고 저음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둥둥거리는 그런 베이스가 약한 것도 아니고요. 두루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을 들려주니까 오디오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하만그룹이라고 아시죠? 그 하만그룹 안에 렉시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세계 모든 음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렉시콘과 같은 그룹 안에 JBL 장비로 녹음되고 프로세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V70에 들어간 렉시콘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렉시콘 역시 싸구려 렉시콘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조율을 잘 해놓은 모습이라서 GV70을 고르셨을 때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움을 느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GV70 가격표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볼 기회가 생겼는데 가격을 살펴보니까 잠정 예상 가격이랑 큰 변동은 없더라고요. 가장 기본 가격이 4,88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든 옵션을 다 넣었을 경우에는 7,550만원까지 가격이 높아지더라고요. 이 가격을 듣고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능을 따져봤을 때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BMW의 X3 M40i는 8천만원대 후반이고요. 벤츠의 GLC 43AMG는 9천만원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GV70의 편의사양이 더 훌륭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은 또 마냥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차를 컴팩트 SUV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투싼이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투싼은 C 세그먼트 SUV예요. 이 차는 D 세그먼트거든요. 크기 차이도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게다가 이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유럽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예 세그먼트 분류를 다르게 분류하거든요.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들은 동급의 차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GV70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실내 곳곳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풍부하고요. 엔진의 질감이나 변속기 세팅 같은 부분도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잘 조율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제 기준에선 이 가격이 아주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세단 버전인 G70이 실내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GV70은 의외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져서 그것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에요. GV70을 가족차로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옵션을 좀 타협해가지고 6천만원대 중반 정도면은 충분히 탈만한 GV70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옵션을 많이 빼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편의사양들이랑 고급감도 이 정도면은 꽤 챙긴 수준이니까 큰 고민 없이 GV70을 구매하시더라도 후회 없을 선택인 것 같네요. 네, 그럼 GV70 시승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빨리 사무실에 돌아가서 지금 촬영한 영상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I've been trying to clear my head of all the useless words I never said. But oh,